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바닥 난방 작업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의 워크 프로세스, 그러니까 흐름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이런 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설명해서 몇 가지 빠진 이미지들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바닥에 들뜸, 그러니까 바닥 표면 상태가 완전한 수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 방법을 말씀드렸고, 화스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들뜸이 좀 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 화스너 아닌 화스너를 좀 섞어요. 이런 식으로 임시로 화스너처럼 해서 앙카볼트랑, 그러니까 앙카랑 칼브럭이죠. 칼브럭 큰 거랑 이런 식으로 철 조각을 이용해서 임시 화스너를 만들어서 몇 군데는 고정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이거는 보시면 저희 그 욕실이에요. 욕실 시공한 사진인데, 보시면 갈색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그 높낮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씻는 데니까 당연히 낮겠죠. 낮게 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턱낮춤을 해줘야 되잖아요. 턱낮춤을 하기 위해서, 물론 기초 과정에서 턱낮춤을 했지만, 그, 바닥 몰탈 작업할 때도 추가로 턱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물로부터 좀 안전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로 가이드를 만들어줬어요. 임시로 이런 식으로 욕실과 그 세면대, 전 욕실이랑 화장실이랑 세면대랑 다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임시로 가이드가 이제 칸막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차가 보시는 것처럼 단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모서리고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말하는 방통이라는 거, 통바닥을 만들 때 5cm 정도밖에 이 몰탈이 두께가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4에서 5cm 정도 두께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가 말이 콘크리트지 뭐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서리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그 그러니까 그 턱맞춤이 있는 부분은 그 스티로폼을 뺐어요. 스티로폼, 왜냐면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 부분은 몰타를 좀 더 양을 늘린 거죠. 쉽게 해서 저 부분은.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을 잘랐습니다. 몰타를 양이 많아지게.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순전히 제 아이디어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자의 영역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은 그리고 또 고민은 각자 하셔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은 돼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턱받침 해줄 경우 이런 식으로 임시로 벽을 칸막이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모서리면이기 때문에 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미지를 따로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 전 영상에서 이제 밑작업이 끝났잖아요. 이제
자, 이제 엑셀을 깔기 위해서는 그 와이어 메쉬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와이어 메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안 하시고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건식 난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스티로폼에다 고정 핀을 이용해서 꽂기도 하더라고요. 와이어 메쉬를 안 쓰고. 근데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저는 와이어 메쉬를 쓰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눈금이잖아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균일하게 엑셀을 깔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이게 아니어도 자신 있다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꼭 와이어 메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정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구만 있다면 꼭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와이어 메쉬가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밑작업은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수월치 않지만, 뭐 처음 하는 거라면 좀 와이어 메쉬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를 준비를 합니다. 물량 산출은 당연히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미리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량 파악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와이어 메쉬 설치할 때 이게 얘도 고정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와이어 메쉬를 좀 잘라서 저런 식으로 구부려가지고 깊숙이 좀 길게 잘라서 구부린 걸로 해가지고 핀을 만들어서 꽂아주면 좀 그런 대로 아쉽지만 그런 대로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서 핀으로 고정하셔도 된다는 거, 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그 욕실 부분이거든요. 욕실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쪽은 예, 스티로폼이 없고 하다 보니까 끝을 구부려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와이어 메쉬를. 저희는 참고로 화장실이랑 욕실에는 그 난방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턱 낮춤이 있다 보니까 엑셀 넣어서 깔기도 좀 불편하고, 근데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굳이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지금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줬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메쉬가 다 깔린 상태고요. 메쉬는 만나는 부분 이음을 해준 거고, 이음한 부분은 그 뭐죠? 바늘 찰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로 연결을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관을 깔 준비를 합니다. 이미지 보이는 것처럼 옆에 측면에 청테이프 발라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몰탈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높이 수평 라인을 표시를 해둔 거죠. 자, 이 이미지는 역시 스케치업인데 엑셀에 그 물량도 산출해야 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매뉴얼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서칭한 걸로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본 걸로는 각 엑셀에 그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순환되는 그 길이가 같기 때문에 원활하게 혹은 골고루 방을 대필 수 있다. 어디는 짧고 엑셀의 길이가, 왜냐면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를 하잖아요. 뭐 거실은 거실대로, 방은 방, 뭐 주방은 주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뭐 어떤 데는 밸브를 잠가 놓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분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분기한 각각의 라인이 비교적이면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길이가 되게끔 하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같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뭐 밸브를 다 열었다면
그게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예, 골고루 따뜻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비슷한 길이가 맞을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테스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안 해봤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적 예, 길이가 같으면 좋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스케치업을 통해서 각각의 엑셀관의 분기점, 분기들이 되는 관들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길이로 재단을 그러니까 그 뭐냐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통해서 저는 4개로 분기를 했는데 방과 세면대 그리고 거실 3개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분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그러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4개로 분기를 했는데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스케치업을 이용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 산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도 줄눈으로 펼치는 게 실제로 그 저거 뭐야 와이어 메쉬 간격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라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엑셀관이 그런 식으로 길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집을 짓겠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고 실제로 보면은 몇몇 특정 영상에만 그나마 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집을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내가 정말로 물론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직접 지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시락 싸고 말리고 싶은데 누가 직접 짓는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지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스케치업은 정말 초보라면 필수예요. 저는 스케치업 아니면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아니면 정말 어렵게 정말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케치업은 반드시 공부하세요. 정말 본인이 직접 집을 짓겠다고 하신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엑셀간 길이도 쉽게 아니 물론 모는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청사진을 만들어 보세요. 물량 산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슷한 같은 길이의 관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관들을. 자 그리고 엑셀관도 종류가 많아요. 엑셀관으로 하시는 분들 있고 요즘 뭐 단열 전문 단열 아니 바닥 그 보일러용으로 무슨 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바로 엑셀이지온이 뭐 PB관으로 하느니 아니면 전용으로 나온 게 있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엑셀관을 사용했고요.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 검증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했고 그죠. 엑셀관도 종류가 많은데 업체가 많은데 저는 미강이라는 제품을 썼어요. 제가 리서치한 걸로는 미강 걸 많이 쓰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죠. 지금은 제가 이거 한 게 2019년 초 중반이었으니까 2019년 초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또 어떤 브랜드가 나오고 어떤 자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이거 썼다 말씀드릴게요. 자, 뭐 엑셀 준비되고 와이어 메쉬 작업 끝났으면 보일러실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겨울에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일러실 그냥 뭐 어설프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요즘에는 허가도 안 나거니와 보일러실이 없으면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뭐 또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처음부터 단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동파나 기타 등등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나중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엑셀관들의 분기되는 애들이 모이는 관들이 보일러실 나오잖아요. 그걸 나중에 뚫려 보니까 좀 손도 많이 가고 일도 깔끔하지 못하고 좀 지저분했어요. 처음부터 보일러실 위치를 잡으신다면 밑갈도리에서 이중 밑갈도리인 거죠. 이중 밑갈도리에서 엑셀이 나오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뚫으려면 일이고 지저분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에 엑셀관이 나가고 들어가는 실내에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뚫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보일러실의 위치를 잡았으면 그 난방관들이 한 군데서 모여야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분배기를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모이는 관들이 위치하는 곳에 이중 빛깔돌이는 적정한 폭으로 해서 아예 비워두시는 게 좀 일이 많이 수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 보이시겠지만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구멍 뚫으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하시라. 아니면 적어도 그때 안 하시더라도 저처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스티로폼 깔기 전에 하세요. 이게 의외로 좀 피곤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엑셀 작업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저희 방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총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에 있는 거는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엑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이미지를 지금 핸드폰 상으로 보면서 하는 건데 이 양쪽에 S자로 되어 있고 센터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이. 이게 저희는 이건 뭐 다 생각이 그러니까 방법이 다를 거예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실제로 필요한 물량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커팅을 했고 그리고 그 센터를 잡아서 센터부터 해서 엑셀을 설치해 나갔습니다. 제 방법이 옳은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어요.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사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롤간도 풀으려면 일이거든요. 이게 말리지, 그러니까 꺾이지 않게 살살살 돌면서 엉키지 않아야 되니까. 뭐 전문을 하신 분들은 롤간 이렇게 푸는 가이드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필요한 길이를 잘랐어요. 잘라서 다만 혹시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잡고 센터 표시하고 잘라놓은 관에서 그 센터부터 작업을 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엑셀이 이게 좀 이렇게 꺾일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엑셀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꺾이지 않아요. 힘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와이어 메시 고정을 해 나갑니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텐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이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싹 돌렸죠. 다만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곽과 엑셀 간의 위치가 있잖아요. 외곽 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집 테두리 부분. 그거는 조금 외곽 라인 쪽에 좀 붙여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그거 신경을 썼는데 아무래도 그 가장 추울 수 있는 게 열손실이 가장 큰 게 외벽 쪽이잖아요. 우리가 외벽에 붙어서 뭐 자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외벽이 겨울철에 춥다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엑셀 라인을 적어도 외벽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붙여서
그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5cm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외벽 스트롤 폼으로부터 5cm 정도 떴던 것 같거든요. 좀 가급적이면 부적의 작업을 하시는 게 결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중간에서 이제 벽체를 만든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밑에 깔도를 통해서 이 엑셀관이 통과하는 거거든요. 입출 같은 거 표시를 해놓고 입수관이냐, 퇴수관이냐, 입수관이냐 이것도 표시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일이 번거로운 거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엑셀 돌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일이 번거로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벽체를 만난다거나 하는 경우를 가급적이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해야 된다면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은 이건 해보셔야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힘들었어요. 뭐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애로사항이 꼽힌다. 그런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미지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엑셀관이 어느 정도 깔렸죠. 깔려가고 있고 거실인데 저희 이런 식으로 엑셀관이 깔리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자,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창에다가 엑셀 쌌던 포장지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제가 엑셀이 거기도 써 있거든요. 관에도 이 매뉴얼에도 써 있는데 햇빛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외선 받으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연질 뭐 어쩌고 근데 플라스틱이겠죠. 손상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며칠 받는다고 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엑셀 한번 묻히면 손볼 수가 없잖아요. 바닥을 만약에 파손이 된다거나 뭐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손볼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작업하고 방통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모텔 작업을 이거는 예약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엑셀에 데미지 주지 말자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창을 막았어요. 바티오를. 그러니까 뭐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분배기 쪽으로 모이는 관들입니다. 각각의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분기했네요. 네 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엑셀 라인, 난방 라인이 분배기로 보일러 분배기로 모이는 라인이죠. 아까 전에 그 구멍 뚫는 데 있죠. 그걸로 나가는 모이는 관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분배기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분배기 아니라 엑셀관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보일러 그 분배기라고 하죠. 분배기랑 연결된 겁니다. 분배기가 맞나지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이거를 분배기라는 거 팔기도 하고요. 공빠라고 해서 그냥 저 통만 팔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밸브 있죠? 밸브를 달아도 됩니다. 저는 이 공빠랑 저것만 사고 분배기 밸브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보시면 나비 밸브가 있고 또 이 손으로 손잡이가 있는 밸브가 주황색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가로 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런 류의 것들은 좀 중국산이 많아서 저는 국산으로 이 주황색 밸브 달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이 밸브를 추가로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엑셀관이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불량일 수도 있고 뭐 설치 과정에서 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에어 컴프레서에 연결할 수 있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걸 공바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로 이렇게 연결하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이 새나 안 새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컴프레서가 있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또 압을 조절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뭐 대부분 다 될 거예요, 아마. 압을 좀 너무 높게 하면 그러니까 적정 압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적정 압까지 올린 다음에 얘가 만약에 새는 부분이 있다면 압이 떨어질 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뭐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새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죠. 뭐 그랬더니 뭐 제가 그 이음 부분에서만 이렇게 거품이 막 밀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세제로 연결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음 부분에서 이렇게 거품이 왔으니까 이음 부분 제대로 연결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음 부분만 테프론 해가지고 제대로 했더니 연결했더니 문제가 없더라고요. 압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테스트는 그만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방법이 뭐 모르겠어요. 그 적정 압이 얼마인지도 사실 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그 컴프레서 사용하는 압이 얼마였더라? 하여간 좀 낮게 했어요. 너무 세면 또 뭐 파손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그랬는데 조금 낮다기보다는 중간 정도로 했는데 그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차각막을 깔아주는 거예요. 차각막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몰타를 부었을 때 이제 차각막 위로 몰타를 부어지니까 엑셀이 뜨지 않게 해주는 거죠. 꾹 눌러주는 거죠, 엑셀을. 밀착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차각막 사이로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크랙을 방지해준다. 이런 용도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차각막이 굉장히 짱짱해요. 만져보면. 물론 이것도 투과율에 따라 다른데 저는 90 몇 프로짜리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하우스에 차각막으로 이렇게 둘러놨는데 여전히 몇 년이 햇빛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크랙을 잡아주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에 한해서 한 달에서 한 달 정도는 크랙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크랙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없을 수는 없대요. 이 전체적인 넓은 면적을 꼴랑 4cm, 5cm 이 몰탈로 하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밑에가 또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서양에 보면은 이 몰탈 한 다음에 얇게 그, 그 그리드 라인을 그려줍니다. 뭐죠? 그라인더 같은 걸로 잘라줘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콘크리트 도로 같은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홈 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줘서 크랙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서양에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뭐 할 수는 없었고 그런 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는지. 저는 어차피 장판을 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차양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됐네요. 영상이. 그렇죠. 영상이 좀 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보면 뭐 영상을 실제로 보시는 그게 다 거의 스킵을 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3분, 2분 이렇게밖에 지속 시간이 없는데 뭐 어쨌든 제가 뭐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집을 지을 엄두를 냈고 실제로 집을 지었던 거고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뭐 지울 수 없었겠죠.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집 짓는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고 가급적이면 뭐 안 지으시기를 사람들을 시켜서 하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래도 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는 영상이고, 그리고 또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도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게 뭐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회수가 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